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방금 전에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된 3기 EV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즐거운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가족과 함께 뜻깊은 시간 보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먼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이후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13,800원에서 16,500원 사이였지만 확정된 공모가는 상단 대비 마이너스 33.33%, 하단 대비로도 20.29%가 조정된 11,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을 살펴보면 807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종합 경쟁률 37.51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37.51대 1의 경쟁률은 2022년 진행된 수요 예측 경쟁률과 비교해봐도 노을, 선바이어, WCP보다 조금 더 많은 경쟁률밖에 되지 않습니다. 3기 이후의 37.51%와 비슷한 청약들을 살펴보면 TEMC, NZ, 플라즈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수요 예측이 하단 미만에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하단 미만이 거의 대부분인 90.51%입니다. 상단 초과와 상단은 0.62%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모가는 하단 미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단 미만인 11,000원으로 공모가가 결정되었지만 13,800원 미만의 공모가 수요 예측 현황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적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간은 39개로 건수 기준 4.83%이지만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도 그리 많은 물량을 청약하지 않았습니다. 수량 기준으로는 건수보다 10분의 1도 되지 않는 0.45%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은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022년에 진행된 의무보유 확약과 비교를 해본다면 3기 EV의 의무보유 확약 수치는 QRT, TMC보다 조금 많습니다. 2022년 평균 10.15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보면 3기 EV는 매우 안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상장의 공모가를 하회하였습니다. 수요 예측만 놓고 보면 3기 EV의 청약은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이어서 3기 EV의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EV의 청약 일정은 설 연휴가 끝난 1월 25일 수요일 청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월 26일 목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3기 EV의 청약과 스튜디오 미르, 롯데케미칼의 실권주가 발생한다면 진행되는 실권주 청약은 청약 일정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3기 EV에 청약하신 분은 스튜디오 미르나 롯데케미칼의 실권주 청약에 사용하실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환불일이 주말을 포함한 4일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기 EV의 상장 예정일은 아직 증권사에서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예정으로는 2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 미르가 2월 7일로 예정되어 있기에 예정대로라면 동시상장은 피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와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EV의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25%로 금액 기준 98억 원입니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튜디오 미르가 49억 원밖에 되지 않았기에 스튜디오 미르에 비하면 2배로 많은 금액이 배정되었습니다. 또 오류가 있네요. 여기 대신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아니라 대신증권으로 진행됩니다. 대신증권은
일반 등급의 경우 44,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44,000주의 청약 증가금은 2억 4,200만 원입니다.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비춰볼 때 대신증권은 청약일 전일까지 개설을 했으면 됐거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저의 연륜이 맞았습니다. 여기도 잘못되어 있었네요. 제가 잘못 적었으니 누구한테 뭐라고 못하겠고 여러분이 화면만 보신다면 혹시 소리를만 들으시는 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화면만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요거 잘못된 겁니다. 대신증권으로 진행되고 청약기간 전일까지 계좌를 보유하신 분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공모가 11,000원 기준 55,000원입니다. 3기 2부의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2부의 구주 매출이 무려 40%나 됩니다. 구주 매출이 많았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은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주 매출은 어떤 주주가 구주 매출을 하느냐, 어떤 주주가 자기가 보유했던 주식을 이번 공모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매우 달라집니다. 3기 2부에 구주 매출을 실행하는 주체는 최대 주주인 주식회사 3기입니다. 주식회사 3기는 이번 공모를 통해 156억 원을 구주 매출 대금으로 받게 됩니다. 3기는 공모 후에도 다만 53.37%의 지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수치입니다. 3기는 이미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3기는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데 3기의 사업 분야 중 전기차 부품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물적 분할한 회사가 바로 3기 EV입니다. 3기의 별도 기준 매출 추이를 매출과 영업이익을 살펴보시면 2021년 기준 영업이익이 127억 원 적자입니다. 3기 EV는 3기 EV의 이번 공모를 통해 3기가 156억 원의 매출 대금을 받는데 이는 2021년 기록한 영업이익 적자 금액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3기가 보유한 물량 중 50만 주는 6개월 후에 처분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량은 되게 보기 드물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2년 12월 22일 3기가 공시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3기 EV가 물적 분할을 통해 상장함에 따라 3기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3기 EV의 주식을 현물 배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3기 주식을 보유한 분들에게 3기 EV의 주식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최소 30만 주에서 최대 50만 주를 일반 주주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3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은 제외하고 그 외 일반 주주들에게만 비율대로 3기 EV의 주식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장 이후 3기 EV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그에 따라 3기의 이 현물 배당 계획이 부각이 된다면 3기의 주가도 눈여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기는 작년 6월 24일 2,830원의 저가를 기록하였지만 3기 EV의 상장 계획이 알려짐에 따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기 EV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EV는 공모가 11,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약 1,573억 원입니다. 모회사인 3기의 현재 시가총액이 1,474억 원인데 3기 EV의 상장 시가총액이 1,573억 원으로 조금 더 큰 수준입니다. 3기 EV의 상장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는
33만 8,468주가 있습니다. 3기 이브의 상장일 유통 가능한 비율은 27.21%로 아주 크진 않지만 시가총액이 아주 작진 않기에 유통 가능 금액으로는 약 428억 원입니다. 아주 작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수요 예측을 통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그리 높지 않기에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평균 기준인 250%가 반영이 된다고 해도 유통 가능 비율과 유통 가능 금액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배정하냐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큰 점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의무보유 확약 전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는 8.7%밖에 되지 않고 일반 청약자가 22.83%, 기관 투자자가 68.48%입니다. 기존 주주는 8.7%밖에 되지 않고 금액으로도 약 37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 주주가 상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2022년 상장한 종목들과 유통 물량을 비교해보면 3기 이브의 428억 원은 인카 금융서비스, 대성하이텍보다 조금 더 많고 JH아이테크, QRT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제 3기 이브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이브의 매출의 대부분 약 79%는 엔드플레이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엔드플레이트가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배터리는 실제로 이 리튬과 관련 이 부품들이 들어서 전기를 발생하는 기본 단위인 셀로 되어 있고 셀이 모여서 모듈이 됩니다. 이 모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에 있는 판을 문자 그대로 엔드 플레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이 충격으로부터 모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보호가 위해 사용이라고 했는데 보호를 위해 사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터리는 크게 현재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이 있습니다. 원통형은 저희가 사용하는 이 알카라인 건전지처럼 생긴 건전지들을 모아서 사용하는 형태이고 알루미늄 케이스 형태, 현재 이 배터리 자동차용 배터리처럼 이런 알루미늄 캔에 넣어서 사용하는 것이 각형,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사용되는 것처럼 이 파우치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파우치형으로 나뉩니다. 이 중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는 원통형에는 엔드 플레이트가 없고 파우치형 각형에만 엔드 플레이트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드 플레이트는 결정적으로 기술의 변화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셀을 모아서 모듈을 만들고 모듈을 모아서 또 팩을 만듭니다. 이 팩이 배터리, 자동차, 샤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전형적인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셀을 모듈로 만들 때 이 모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많고 이 모듈을 다시 팩으로 모이면서 이 모듈에 사용되는 이 공간들과 부품들이 무게도 많이 차지하고 그만큼 이 배터리 셀이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셀 투 팩이라고 해서 모듈 없이 바로 팩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듈에 들어간 부품들이 모두 필요 없어지고 모듈에 필요한 부품들의 무게만큼 가벼워지게 됩니다. 현재 이 C2P로 많이 나아가고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된다면 팩조차도 필요 없고 셀이 바로 샤시에 들어가게 되는 C2C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즉 3기 EV가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엔드 플레이트 기술은 모듈이 있을 때만 필요한 기술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서 모듈이 필요 없게 된다면 3기 플레이트가 만드는 엔드 플레이트의 수요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GM이 공개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아예 미래에는 바닥 자체를 배터리 셀로 활용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모듈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당분간은 바로 없어지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기술 변화에 취약한 점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제품의 매출이 LG 솔루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 현황을 살펴보면 엔드플레이트 매출은 LG 에너지 솔루션, 스타리온 폴란드라 여러 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외에 스타리온 등 여러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 폴란드 법인 주변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해당 회사로 납품한 다음에 이 회사에서 다시 LG 에너지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매출이 엔드플레이트의 모든 매출이 LG 에너지 솔루션 폴란드 법인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2022년 상황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따른 폴란드에 잠시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주요 소재 중국 수출 EU 규제 영향으로 공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 사정에 의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2020년 물적 분할된 뒤에 2년밖에 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 추이와 영업이익을 추세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2021년 데이터를 살펴보면 2021년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적자를 기록한 데에는 2021년 운반비가 2022년에 비해 매우 크게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에 따르면 폴란드로 수출되어야 되는 물량이 해상운송으로 진행되어야 되었지만 해상운송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 항공운송을 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운반비가 큰 폭으로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해당 부분이 해소되어 정상적으로 해상운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해상운송이 막힌다거나 항공운송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2021년처럼 영업 당기순이익에 큰 폭의 줄어듦이 있을 수도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해 사용된 기업들은 세아 메카닉스, 나라 M&D, 신흥 SEC, 상신 EDP, 알르코, 사마 알미늄이다. 이 해당 회사들이 평균 댐퍼인 20.45가 공모가 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퍼가 그렇게 낮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2021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의 당기 순이익으로 산정하였지만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2021년에는 적자를 기록한 바도 있습니다. 아직 업력이 물적 분할된 뒤로 짧아서 해당 순이익이 일시적인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인지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치 결과가 좋지 않고 상장일 유통 물량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전기차 관련 부품주이긴 하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배터리 셀 관련이 아닌 외부 부품입니다. 배터리 모듈에 들어가는 엔드 플레이트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향후 전기차에서 배터리 모듈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듈이 차지하는 공간과 부품을 줄여 연비를 높이고 탑재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크나큰 위기입니다. 그리고 주관사인 대신증권이 공모가 11,000원보다 높은 15,732원에 2021년 12월 10일 주식을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가 기준 6.8억 원으로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주관사가 물려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호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상장한 기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트로는 공모가 8,000원에 수요예측 경쟁률이 129.06대 1, 의무보유 확약은 11.42%, 유통 물량은 314억 정도로 예상되었던 기업입니다. 해당 종목은 상장하자 수혜측 경쟁률과 청약 경쟁률이 낮았지만 상장일에는 공모가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SMG 엔터테인먼트는 수혜측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이 매우 낮았고 유통 물량도 아주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상장일 이후 현재까지
공모가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노트는 수혜 측 경쟁률이 2021년 가장 낮은 3.29대 1을 기록하였고 의무보유 확약도 매우 낮은 2.77대 1, 상장일 유통 물량은 약 1,000억 원대로 예상되었던 종목이긴 하지만 상장 이후 꽤 오랜 기간 공모가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한주 라이트메탈은 수혜 측 경쟁률이 매우 높은 편이었고 의무보유 확약은 낮았습니다. 그러나 상장일 유통 물량이 매우 낮은 편이었고 상장 2일차인 오늘까지 공모가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TEMC는 수혜 측 경쟁률이 31.33대 1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의무보유 확약도 0.43%였습니다. 유통 물량도 768억 원 정도로 매우 큰 수준이었지만 공모가보다 높은 주가를 상당히 오랫동안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공모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3기 EV는 단독 상장인 점을 고려할 때 상장에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리스크가 감당이 가능한 선에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3기 EV, 스튜디오 미르, 롯데케미칼 실권주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의 경쟁률에 따라서 3기 EV의 경쟁률이 제일 낮을 수 있습니다. 낮은 경쟁률 대비 수익이 났을 때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TMC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던 기업이었고 반도체 관련으로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다만 3기 EV는 조금 상황이 다른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잘 살펴보시고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설 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새해 복과 수익만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